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주제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많은 남성과 데이트를 할 때 여성들이 주의해야 할 함정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왜 70세가 넘은 남성들이 여전히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찾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끔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혼자 사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주제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황혼기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외로움을 달래고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의 기대는 쉽게 실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이 나이에 재혼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모가 때로는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어울리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분별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강미자, 68세, 씨와 최필영, 78세, 씨의 이야기는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들은 온라인 노래 동호회를 통해 만났습니다. 10살이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최 씨의 젊은 감각과 활발한 말투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처음에 강 씨는 최 씨를 단순히 동호회 친구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야유회에서 동호회 회장인 최 씨가 파티가 끝난 후 회원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았고 강 씨가 마지막으로 집에 데려다줬을 때 처음으로 단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새로운 감정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와 동문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예술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것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강 씨의 흥미를 단번에 자극했습니다. 그전에도 강 씨는 동호회 활동에 열정적인 최 씨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를 통해 그는 단순히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예술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이해심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점은 그를 강 씨의 눈에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강 씨는 과거에 박물관에 함께 가거나 음악회를 들으러 갈 동반자가 있다면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 씨가 나타나 그녀가 꿈꾸던 이상적인 배우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녀는 둘이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다고 느꼈고 서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젊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최 씨와 함께 칵테일 바에 가서 하이볼을 즐기며 로맨틱한 순간들을 만끽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악회를 보러 가고 가까운 관광지를 방문하며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할 때 강 씨는 항상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더 젊고 활기차게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의 외모가 그녀가 처음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과 조화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강 씨가 배우자에게 기대했던 인생의 남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동반자가 되기보다는 그녀를 자신의 전담 간병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일은 최 씨의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통풍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끊지 않았고 이는 그의 건강을 점점 더 악화시켰습니다. 최 씨는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스트레스와 책임을 강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그의 통증은 단지 신체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그를 짜증스럽고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바꾸어 자주 강 씨에게 분풀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랑이 아닌 인내로 최 씨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어깨를 마사지하고 끊임없이 발을 주무르는 일들은 그녀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는 과로로 인한 탈진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이는 그녀에게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워주는 고통스러운 경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에 서로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단지 돌보는 행위가 아니라 최 씨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강 씨를 자신의 동반자로, 그녀만의 욕구와 필요를 가진 개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강 씨를 조용하고 온순하며 열심히 일하는 성격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이는 모두 그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 씨가 연애 시절 강 씨에게 했던 깔끔하고 청결하다는 칭찬은 강 씨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그 말이 그녀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잘하고 정돈을 유지하며 그를 섬기는 능력을 평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강 씨는 그들이 연애하던 시절의 작은 디테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모임에서 최 씨가 그녀에게 건넸던 사탕 하나,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그 행동은 그녀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사탕이 진정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뇨병을 앓고 있음에도 사탕을 먹는 그의 통제되지 않은 습관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을 통해 그녀는 최 씨가 한 번도 진심으로 그녀를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았습니다. 그의 과거 말이나 행동조차 그저 평생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기 위한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강 씨를 다른 훌륭한 여성들과 비교했던 적도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더 많이 일하고 더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기 위한 압박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장나지 않아야 하는 도구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최 씨와의 결혼은 단순히 그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 씨 스스로 자신의 신뢰를 배신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보여주었던 초기의 친절한 행동들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그의 계획 속 하나의 말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그녀는 단지 최 씨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경고 신호들을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을 더 후회합니다. 강 씨가 최 씨보다 무려 10살이나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에게 어떤 의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말이죠. 최 씨는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기는커녕 요구만 많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매가 많은 집안의 막내로 자라면서 어릴 적부터 항상 과도하게 보살핌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부모와 누나들의 보호는 그에게 용돈뿐만 아니라 책임 없이도 안락하게 사는 삶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돌봄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평생 동안 누군가를 책임지고 돌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업 프로젝트들 역시 성공을 가져오기보다는 실패로 끝났고 그 실패조차 그의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늘 나서서 모든 결과를 감당하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지금 최 씨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은 강 씨뿐입니다. 과거에 그가 가족에게 의존했던 것처럼 그는 당연하다는 듯 강 씨가 자신의 모든 책임과 고통을 짊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병으로 인한 짜증과 고통을 그는 강 씨에게 모조리 쏟아내며 그녀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참고 견디며 그의 분노를 조용히 받아들이면서도 병간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 오직 무시와 모욕뿐이었습니다. 강 씨가 어떻게든 돕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그녀의 희생을 단순히 이용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를 돕는 그녀의 모든 헌신은 그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여성들처럼
그녀는 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까지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착취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애 시절의 값비싼 선물이 결혼 후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지거나 결혼 후 아내가 억지로 일을 하도록 강요받는 것 등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개인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점차 자신의 재정적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강 씨의 경우는 그러한 비극의 전형이자 가장 심각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남편 최 씨는 자신의 재정적 능력을 넘어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부유한 친구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여겼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과소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야 강 씨는 최 씨가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무책임한 사업 시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시작해 놓고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고 그 여파는 늘 가족이 떠맡아야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가 70세가 넘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강 씨는 생계를 위해 가정부로 일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최 씨가 약간의 생활비를 내기는 했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약값과 병원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저축해놓은 돈이 있어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최 씨가 그녀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기, 강 씨는 최 씨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꺼이 공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유함은 단지 허울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그녀의 자랑거리였던 저축은 이름 모를 비용들로 조금씩 사라졌고 그녀가 가정부로 일하며 힘들게 번 돈조차 최 씨 가족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최 씨의 가족은 최 씨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새로운 재정적 지원처로 강 씨를 겨냥했습니다. 수년이 지나 강 씨에게 남은 것은 과도한 노동으로 쇠약해진 몸과 완전히 지친 정신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그녀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녀를 비난하고 꾸짖기 바빴습니다. 과거 그녀를 매료시켰던 최 씨의 젊은 감각과 아이 같은 행동은 이제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 씨는 나이에 맞는 삶을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무능함과 강 씨에게 지운 압박감이 두 사람의 결혼을 빠져나올 수 없는 비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 남성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개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지 못하거나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그들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요구만 할 줄 알았지 주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는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남성들은 타인을 사랑하거나 돌보는 법을 모릅니다. 이런 미성숙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70대가 넘은 남성이 왜 결혼을 원할까요? 단순히 낭만적인 이유일까요? 아니면 함께 삶을 나눌 동반자를 찾고 싶은 걸까요? 현실적으로 이혼을 경험한 남성들은 대체로 재혼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보통 가벼운 관계나 구속 없는 동반자 관계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70대에 접어든 남성이 결혼을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결혼이라는 형태를 선택하려 하는 걸까요? 그 답은 통제의 욕구에 있습니다. 결혼은 그들이 상대를 명령하고 지배하기 더 쉽게 만듭니다. 독립적으로 혼자 밥을 해먹고 사는 나이든 여성은 흔히 독립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반면 혼자 사는 나이든 남성은 외롭고 어수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이는 특히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하는 남성들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도 서툴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을 돌봐줄 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 씨는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강 씨에게 사랑, 관심,
그리고 간병을 요구했지만 정작 강 씨가 그를 필요로 할 때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이 관계는 결혼이라기보다는 마치 고용계약서도 없는 주인과 직원의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대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경제적 착취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강 씨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의 덫이 되었고 그녀는 어느 한순간도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것이 차라리 이런 삶보다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인생을 쌓아오며 나이를 먹어가는 관계와 이미 나이가 든 후에 시작된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유대감과 공유된 추억이 황혼기의 행복한 관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는 남성의 동기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는 단지 자기중심적인 삶을 지속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여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남성과의 관계에 빠진 여성들은 종종 사랑, 우정, 그리고 안정감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단지 남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삶을 만들어가고 나누는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살펴줄 대상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 유대감을 쌓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만약 한 남성이 내가 아플 때 약을 사다 줄 누군가만 있으면 좋겠다. 그 외에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이 그를 필요로 할 때 그는 당신을 외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단순하고 다정하게 들리는 말에 속아 깊이 감춰진 이기심을 간과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나이든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든 여성들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삶을 살며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또래나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성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병들었을 때 간병과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성의 체력과 정신력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조차도 과소평가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반자와 속박을 혼동하지 마세요. 진정한 동반자는 위로와 나눔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관계를 찾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유지하고 결혼이나 재정적으로 얽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노년에 결혼하는 것이 항상 기대했던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신중하지 않으면 결혼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재정적, 정신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이 많든 적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돈을 통제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가능한 경우 계속 일을 하면서 기쁨과 자율성을 유지하세요. 이러한 자유는 어떤 얽매이는 관계보다 더 큰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동반자를 찾고 싶다면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관찰하세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는 남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강 씨와 같은 상황을 겪은 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나누세요. 당신의 실제 경험은 다른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으며 그들이 유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인간관계는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관계를 형성할 때 충분히 신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가지고 숙고하는 것은 불필요한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유익했다고 생각되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앞으로의 콘텐츠도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 글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